당신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을 부디 당신 자신에게 하라. 멋진 인생은 멋진 말에서, 멋진 말은 멋진 당신에게서 나온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호흡이나 신진대사, 눈을 깜빡이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의식으로 관리한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초도 쉬지 않고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 덕분인데요. 호흡이나 신진대사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과 말, 사건에 대한 해석, 운전, 매일의 습관까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의식의 영역은 의식의 영역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결국 무의식을 바꾸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구스도 후토시의 인생을 바꾸는 무의식을 지배하는 말입니다. 이 책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뇌 안에서 의식이 되고 생각이 되고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에 의해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내가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 역시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을 바꾸는 무의식을 지배하는 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왜 평소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가? 무의식이란 자신이 의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무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눈을 깜빡이기 시작해서 벌써 654회째구나 라고 일일이 세지 않죠. 당신의 몸은 호흡이든 신진대사든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일을 동시에 합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내일 일을 생각합니다. 발이 가려우면 긁으면서 호흡도 하고 눈도 깜빡입니다. 무의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재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의식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도,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건에 대한 해석도, 날마다의 습관도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프로그래밍된 로봇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생각 취급 설명서를 모르면 습관에 따라 매일 반사적으로 살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도 사건에 대한 해석도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아니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그렇지만 나는 안 될지도 몰라
라며 자신감이 생기지 않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잘 될 리가 없어 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도 무의식에 의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부정하겠지만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프로그래밍을 바꾸면 당신이 고민하는 것도 잘 풀릴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은 프로그래밍 변경 방법입니다. 왜 말을 믿지 못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유령이나 신 등을 떠올리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바람이나 공기, 압력, 전파 등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항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라면 머리카락이 흩날리거나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압력이 높은 곳에 가면 귀가 먹먹하고 페트병이나 과자 봉지가 팽창합니다. 그렇게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압력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바람이나 공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파가 연결되거나 끊기거나 하여 좀처럼 휴대폰의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전파를 믿는다고 휴대폰에 대고 소리치거나 마음속으로 빌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전파가 연결되는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정말로 전파가 존재할까? 믿어보자 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애초에 바람이나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다 라고 사실로서 받아들입니다. 말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립니다. 누구도 정말로 말이 존재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심한 적이 있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말을 해도 좀처럼 긍정적인 기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는다라는 것의 뒤에는 의심한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일도 있나? 그럼 믿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사용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정말일까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생각한 대로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바람이나 공기나 전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거기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는 레벨로는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을 믿는다가 아니라 말은 사실이다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말한 대로 된다, 좋은 말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암시를 주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믿으려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경험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행복해 라고 소리내어 말하면 행복한 기분이 되는 것도 그 감정을 밖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 안에 있는 행복해 라고 생각한 일이나 거기에 부수된 감정을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경험을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 말을 하여 사실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레라이스를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카레라이스라는 말을 소리내어 말하게 해도 카레라이스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는지 어떤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맛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행복해, 슬퍼도 당신 안에서 적어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나 감정의 근원도 말입니다. 말이 없으면 생각도 감정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무의식 영역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 거리에서 부동산 가게만 눈에 띄거나 아파트 광고에 의식이 향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라는 것도 그런 논리입니다.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것에 의해 당신 안에 좋은 감정이나 경험을 불러일으켜 이번에는 그것을 의식하여 외부의 세계에서 찾아내려 합니다. 그것을 반복해가는 것으로 자신의 의식은 좋은 것에 둘러싸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쓸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말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다. 사실은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세요. 자신 안에서 사실로서 보다 현장감을 동반하여 솟아날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긍정적이 되는 것은 그만큼 반동이 큽니다. 그네도 세게 구를수록 그만큼 뒤로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어렵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 당신에게 또 평소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사고방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책을 읽고 세미나 등에 참석해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선 많은 책 등에 쓰여 있는 기분이 좋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저도 기분이 좋은 것이 중요하다는 말 그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분이 좋은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다 보면 좋은 기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은 힘들고 집에 가면 할 일이 산더미야. 전혀 기분 좋지 않아. 그런 당신의 말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고민이 되는 것 자체가 좋은 기분이 아니게 됩니다. 우선 무엇이든 좋으니 좋은 기분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기분 좋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기분이란 기쁘거나 즐겁거나 설레거나 기분이 고조되는 상태를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분이란 당신의 마음이 안정된 기분을 말합니다. 기분 좋아야 해. 이것은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기분이 될 것입니다.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울고 싶으면 우는 편이 기분이 좋습니다. 잠재의식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성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무엇을 위해 공부했는지를 모릅니다. 기분이 편해지거나 마음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었을 때 오히려 즐겁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 공부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는 말도 합니다. 때문에 자주 듣는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기분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마음이 상쾌한 상태의 사고방식, 느끼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화내면 안 돼, 침울해져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기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감정 상태여도 상관없어, 라고 허가할 때야말로 좋은 기분이 됩니다. 좋은 기분이란 선택한 것이 모두 당신에게 마음이 상쾌한 것입니다. 뇌는 긍정만 할 수 있어. 무의식은 항상 어느 정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체온 조절이 가장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아무리 더운 지역에 가도 추운 지역에 가도 항상 체온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작심삼일로 무슨 일이든 오래 하지 못하는 것도 그 작용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상처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생각해도 무의식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하여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움직이는 당신에게 후회와 걱정의 씨앗을 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일이나 새롭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몹시 멋진 것이라면 나에게나 나의 뇌에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고맙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의 자신이 가장 편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뇌의 무의식 영역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의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긍정한다고? 그렇지 않아. 긍정한다면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나쁘지 않아. 나쁜 것은 과거의 나 혹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한 주위 사람들과 환경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애초에 뇌는 부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긍정밖에 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뇌는 바보처럼 단순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멋진 남자 배우에게 안긴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상상하게 됩니다. 멋진 남자 배우에게 안긴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것은 뇌가 진짜 멋진 남자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부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가령 지금의 내가 싫어 라고 부정했다고 해도 지금의 나로도 괜찮아, 변하는 것은 귀찮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의 불안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의 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의식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피드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피드백 현상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기분에 따라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이 장래에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라든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이라든가 그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고민하게 돼요 라는 만약의 병에 걸려 있다면 효과적인 좋은 말을 소개할 테니 부디 사용해 보세요. 만약의 병을 고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먹게 하면 되니까요. 그 방법은 이건 기분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잘 듣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웃음이 나오나요?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긍정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실체가 없는 공포는 망령입니다.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기분 탓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온다면 몇 번이고 이 말을 소리내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인간은 목적이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넓은 모래땅에 끌려가서 여기를 파줄래요? 라는 말을 듣고 팠다고 합시다. 만약 구멍을 판 후에 그럼 구멍을 메워줄래요? 라고 한다면 아무리 온화한 당신이라도 화가 치밀 것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판 거야? 사람은 땅을 파거나 메우는 작업을 그저 단순하게 반복하면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확실한 목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말을 달리 표현하여 지금 판 구멍을 메워줄래요? 메우면 멋진 배우와 데이트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기뻐하며 메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신의 뇌를 움직이는 것은 목적과 희망입니다. 산에서 조난당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생환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구멍을 메우는 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왜라는 말을 사용하면 기억은 원인을 찾아 과거로 향해 갑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처지가 되었는가?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마도 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나?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때 못된 장난을 해서 복도에서 벌을 받았지. 게다가 그 녀석들에게도 심한 행동과 말을 했지.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나는 역시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쉬워. 이 작업은 거기에 대한 벌이야. 내가 나쁜 짓을 한 대가야. 의미 없는 일을 하며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도 우리들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위화감을 메우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기서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예처럼 원인을 찾아 나는 왜 안 될까? 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 작업으로 만족스러운 기분이 될 것인가? 라고 목적을 찾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성장에 연결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목적에 의식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분명 인생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란 내면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이라면 낙심했을 일도 지금은 해석을 바꿔 즉시 생각을 전환하게 되는 등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변화가 있으면 자연히 만나는 사람이나 일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 말을 사용하면 성장하기 위한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신과 가능성을 보고 싶다는 희망을 끌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인인가 목적인가? 의식이 향하는 곳이 과거인가 미래인가? 목적에 의식을 돌리고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면 자동적으로 과거도 감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인을 추구해도 새로운 가능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인인가 목적인가?
지금 당신의 의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무의식을 지배하는 말 읽어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내가 자주 내뱉는 말들을 의식해보고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바꾸면 무의식의 영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